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 정치,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 선거라는 행위가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의 분야에서 있을 때 투자라는 행위인데요. 선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들을 받고 생각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죠. 그리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하죠. 그런데 어떠한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봤더니 이제 투표를 보면요, 선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 구는 누가 나오는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종부세 폐지 정책이 나의 소득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게 내 소득을 더 늘려주나 줄여주는가?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부동산이 없으니까 종부세 폐지하는 게 저랑 별로 관련 없어요. 하지만 종부세를 유지한다면 세수가 늘어서 저한테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무상급식 이슈는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무상급식 이슈가 와닿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정보가 개개인마다 다 그 연관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뭐 무상급식 관심 없는데 혹은 반대하는데 이 사람은 찬성하네. 왜 찬성하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당선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나 라는 이 수많은 정보 데이터의 집단들이 저한테 들어온다면 제가 투표를 하게 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인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은 데이터들을 받는다면은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장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SK텔레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를 알아야지 제가 SK텔레콤에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은 왜 왜 기소가 됐지? 왜 이 회사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경제지에. 그리고 다른 개인이나 다른 기관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장화파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예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장화파는 기업이 돈을 잘 벌겠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 회사에 그렇게 해서 이 회사의 지금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이게 과연 과평가된 건가 저평가된 건가.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하겠죠. 뭐 살래 말래 아니면 무관심.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일단은 깔때기를 꽂아서 수집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마이닝을 하고 수집을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단지 이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냐를 잘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측이겠죠. 정치인 팬덤 현상에 관심이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내년 대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네, 그러면은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뭐 때로는 버는 그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매일경제 기사에다가 댓글 쓰는 거, SK 관련 기사에 이거 SK 주식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썼는데 진짜 내려갔어요. 그럼 누군가는 저의 댓글을 보고 영향을 받아 자기가 많이 판 거예요, 주식을 그때. 그럼 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행위가 반복되게 되면은 제가 일종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네르바처럼. 그런 가치들이 또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뭐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 회장 갤럭시 S, 갤럭시 2들의 특정 키워드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뉴스 사이트나 어떤 블로그에서 갤럭시 S 쓰레기라는 댓글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홍보 담당자는 제일 먼저 이걸 알고 싶고 제일 먼저 거기에 가고 싶겠죠. 근데 전에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뭐까지 되냐면은 이 쓰레기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왜냐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SNS에 1인 1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갤럭시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가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님 왜 그러삼? 앱등이양?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쓸 수 있겠죠?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추상적인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를 날린 사람한테 가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가 사람들이 문제라고 삼는지도 역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데이터셋 매니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좀 긴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정보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팩트인가? 그럼 아니 내가 수많은 정보 그 모집단 중에 일부의 샘플만 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는 사람이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고 우리의 투자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설계된다면은 더 잘 우리의 대표자를 뽑겠죠. 그리고 더 잘 투자 행위를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행동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층이 넓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세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정치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팀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책에 대한 겁니다. 아까도 그 한국에서 선거 이슈가 있을 때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게 늘상 그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갑이든 우리 논의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를 일단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매니페스토닷컴에 들어가서 마포구 딱 쳤어요. 마포구에 사니까. 그러면은 뭐 홍길동 뭐 누구누구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이 마련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 그 정책이 저하의 소득계층 혹은 저의 이념 이런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정책을 지지한다는 걸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막 그게 쌓이겠죠. 그러면은 캠프 쪽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은 지지하고 우리 마포구의 사람들은 이런 정책은 필요 없어 하네.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 보는 거죠. 보고 다시 뭐 댓글을 단다든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캠프에서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의 기본 자체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보를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잘했던 캠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내세웠고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그게 그대로 웹사이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히스토리나 아카이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정권 말기에 가거나 저도 지금 뭐 현 정권 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도 어떠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서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한다고 했구나. 근데 그런 게 달성이 됐네. 혹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달성을 못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거죠. 캠프에서 못했으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나은 그 선거, 더 나은 이제 투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경제지나 그 경제 관련한 댓글들이 저희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루머하고 뉴스를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뉴스 이제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를 뉴스라고 본다면은 그 뉴스를 분명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예,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뉴스를 보고 머릿속에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그럼 사야겠네, 팔아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댓글을 만약에 단다고 친다면은 진실되게 단다면은 와, 이게 앞으로 뭐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네. 이건 확실히 저평가된 겁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실제 주식 매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죠. 그럼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시 이게 또 반복돼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반복되는 흐름 속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그 주식의 흐름에서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있을 때 이 고점하고 저점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태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저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그 기사 제목하고 뭐 이 기사를 사람들이 몇 명을 언제 봤고 그 중에 몇 %가 댓글을 쓰고 몇 번의 임프레션을 만들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양태가 보일 때 그 주가가 오르더라 해당 기업에 혹은 어떤 정치인의 긍정적인 게 일어난다더라 그런 좀 그 유의미한 통계치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속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6가지 내용은 내년도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굉장히 키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서 제가 자료를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건데요. 저희 라이브러리 댓글창이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 대표 계정이 트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뿐만 아니라 매일경제도 묶여 있고요. 미투데이도 묶여 있고 페이스북도 묶여 있어요.
근데 매경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셀이 그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에 가면은 삼성경제연구소 계정도 묶여 있어요. 저희 시스템에. 그리고 경영에 가면 경향도 묶여 있죠. 나아가서 국민은행도 묶여 있고 기업은행도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라이브러리 시스템 안에는 복수의 SNS 계정들이 그룹핑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은행 계정, 뭐 기업 계정, SNS 계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제가 저임을 인정하는,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아이디랑 사진으로 나타나고, 이게 저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실명이랑 이제 주민등록번호, 저의 고유 번호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악성 댓글 문제랑 이제 결부되면서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추적할 수 있다는 그 맥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가 글을 함부로 쓰면은 우리가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너를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 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이나 제도로서의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잘 써라 라는 환경이. 그런데 라이브에서는 전혀 다른 기재가 작용합니다. 왜냐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요, 실명도 없어요. 저의 트위터 아이디는 범진킴이거든요. 그게 제 실명인지 아닌지 사람들 알 바 아니죠. 근데 뭐가 그게 저임을 인정하느냐? 저의 SNS가 갖고 있는 친구 그룹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친구 관계다, 제가 저희 회사 동료하고 친구 관계다, 이 계정이. 그러면 그건 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신뢰가 저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제가 트위터에 글을 라이브를 통해서 트위터에 글을 보낼 때 한두 번 생각하고 보내는 것처럼 그런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검열하는 게 아니라 제 동료 집단에 의해서 제가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올리면은 내 트위터에는 우리 IT 사장님들 계시는데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정치 얘기는 좀 쓰지 말아야지, 댓글 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제가 글을 날리겠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규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나 규범에 의해서 행동들이 규정 지어지게 되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꼭 이게 저희 라이브러리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